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요즘 그 깨소금, 뭐 참기름 이런 걸 안 사 먹는다대요. 다 받아서 먹는다 하더라고 자기들 둘이서. 그래서 그렇게 신혼을 차린 27살 아우 김민재 사장님의 마이스토리인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유스킨을 만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유스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일단은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반짝반짝 해주시면 엄청나게 큰 박수 소리 들리거든요. 자, 우리 온유의 김민재 사장님 나와주세요. 와! 예쁘다 모두 반짝반짝. 네, 반갑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려요. 네, 시작해 일단 주세요.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스포너 사장님은 여수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사촌형 부부이신 김대원, 김정혜 사장님이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본유인들 앞에서 이렇게 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멋진 분들이 많아서 너무 떨리지만 혹시 버벅여도 좀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IM으로 지었는데 제목을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뭐를 하면 좋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 이야기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단어 하나 그냥 I am 나는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일단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꿈도 없고 취미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거든요. 왜 보통 이제 남자 이제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 약간 주말에 이렇게 쉴 때 각자의 뭐 어떤 운동을 하는 그런 팀이 있거나 한데 저는 딱히 그런데도 흥미를 못 느끼고 성격도 약간 좀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어떤 취미라고 해야 되나?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좀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걸 좋아하고 즐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제가 학교를 동명대학교 이제 일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일본학과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뭐 일본 경제, 문화, 뭐 정치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도 이제 주가 일본어를 배우는 과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 과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과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다른 과를 가고 싶었는데 원래 거기는 수시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서 수능 성적에 맞춰서 이제 들어간 과였고 중고등학생 이럴 때는 이제 일본어가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점점 이렇게 뭐 한자도 많이 나오고 문법도 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원래 흥미가 있었던 그런 과가 아니다 보니까 흥미가 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어서 그냥 그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책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제가 뭐 전직은 없었지만 그래도 군 전역을 하고 한 24살 그때부터는 계속 알바는 했었는데 뭐 서빙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익 학원에서 이제 사무 보조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일 노동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에서 뭐 파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 뭔가를 저를 성장시키고 뭔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용돈 용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용돈벌이로 이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단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도 크게 막 이렇게 막 열의를 있게
열정 있게 일하고 그러진 않고, 마찬가지로 알바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에서 많은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멋진 사장님들 마이스토리를 보면은 뉴스킨을 하시기 전에도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분야에서 어, 잘 하셨든 성공을 하셨든 아니, 못 하셨든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살아오시고 어, 그러는 모습이 되게 어, 지금까지도 인상적이었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에서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성공을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뉴스킨은 어, 잘 몰랐고 가족이 뉴스킨이 이제 가족이 하는 일, 화장품 파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가족이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으로 이제 이모, 삼촌 그리고 사촌형 그리고 엄마 이렇게 온 가족이 하는 일이었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족이 하는 일, 그리고 화장품 뭔지는 잘 모르지만 보니까 뭐 화장품 파는 것 같고 건강식품 파는 것 같고 해서 화장품 파는 일. 근데 그래도 돈은 그래도 많이 버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뭐 제가 뭐 초등학생 뭐 이랬는데 어린 나이인 제가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집, 그리고 경치가 좋은 집, 그리고 차도 어, 좋은 차를 이제 점점 타시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화장품 많이 팔면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뭔지 몰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뉴스킨은 뉴스킨이다 이렇게 약간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 중 하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었고, 그러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뉴스킨이 뭔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되게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자신감도 되게 스스로가 자신감도 없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가 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였어요. 이제 어머니 하미애 사장님 권유로 리더스쿨을 등록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리더스쿨이 없는데 리더스쿨이 아침 8시에 이제 1시간 동안 1분 동안 스피치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스쿨을 등록하면서 어, 이제 제가 어머니는 그냥 방학이고 하니까 뭐 방학이고 집에 있어 봐야 이제 늦잠만 잘 거고, 그때 또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거고, 이래서 어머니 하미 사장님은 그냥 어차피 방학이고 할 것도 없으니까 리더스쿨에 등록하라고 하셨는지 어떤지 기억은 잘 안 나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 좀 뭔가 나도 방학인데 하루 종일 좀 하루를 의미 없이 늦잠 자고 게임하면서 보내지 말고 아침이라도 뭔가를 나도 해보자 해서 이제 리더스쿨을 등록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 뭐 얘기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막 손드니까 안 들면 괜히 좀 이상해서 막 손들면서 앞에 나가서 뭐 활동하고 뭐 그런 거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뭐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나가서. 그러면서 원래 제가 사람들 많은 것도 아니고 한 3명, 4명 이렇게만 있어도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주목받는다 이런 느낌이 조금만 들어도 바로 얼굴이 엄청 막 빨개졌었거든요. 근데 리더스쿨을 계기로 조금씩 그거는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끔씩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진짜 그때 등록을 하길 잘했다. 리더스쿨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리더스쿨이 그때 화요일 목요일인가 아마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이렇게 리더스쿨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리더스쿨만 하고 나머지 리더스쿨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또 늦잠도 자야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랑 이제 하미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방을 쓰시던 형제라인 사장님이 그냥 계속 뭐 리더스쿨 아니라도 그냥 방학인데 세미나 들으러 와요 이렇게 계속 계속 던지셔서 뭔가 그런 말 듣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세미나를 듣고 리더스쿨도 듣고 하면서 새로운 좋은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문화 그리고 자신감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그런 겨울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세미나를 들어봐라는 그런 권유로 인해서 뉴스킨 계속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뉴스킨에 대해서 뭔지도 잘 몰랐고 한데 어느 날 11시 그때는 10층 11시 대강의장에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딱 듣는데 아 진짜 나도 저런 앞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저런 사장님처럼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뉴스킨의 이제 그런 비전을 느끼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떨려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세미나를 듣는데. 그래서 와 진짜 너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슴이 떨렸던 적도 처음이었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막 너무 떨리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캔에 그래서 그 계기로 뉴스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나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 그리고 원래 학교가 1년 남아서 뭐 자퇴를 하든지 휴학을 하고 뉴스킨을 하려고 이제 교수님도 찾아뵙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졸업을 1년을 하는 쪽으로 1년 나가 졸업을 하는 쪽으로 됐는데 그리고 졸업을 하고 또 바로 뉴스킨을 하진 않았고 또 1년 사이에 1년 동안 또 알바를 하면서 뉴스킨을 전업을 한 지는 올해 2월부터 뉴스킨을 전업을 했습니다. 뉴스킨을 이제 제대로 전업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세미나만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뉴스킨을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하니까 많은 것들이 조금 부딪혔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내적으로는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외적으로는 이때 당시 사진 찍을 당시만 해도 체격이 지금만큼은 아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많이 찌면서 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옷도 안 맞고 옷도 맞는 것만 계속 입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TR90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꼭 성공해서 외적으로도 큰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어, 세미나를 들으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됐던 것 같고 하정열 사장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뉴스킨 하기 전에 자기는 엄청 포기가 빠른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우유부단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많은 용기를 얻고 약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 지금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정열 사장님처럼 그렇게 멋진 그런 리더 사장님이 멋지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정열 사장님도 변화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동기부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주위의 사람들과 어떤 연락하고 이런 거를 귀찮아해서 뭐 사람도 많이 없지만 몇 없는 사람 중에서도 연락을 좀 잘 안 하고 관계를 잘 안 맺었는데 또 뉴스킨이 콜드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과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본은 지인도 있고 그리고 지인의 소개도 있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되고 콜드도 해야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 관계를 안 하고 있다가 콜드만 계속 하니까는 저 스스로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안 친하더라도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약속 지키기, 뭐 탱코어, 그리고 매일 뭐 콜드 하기, 뭐 그런 연락하고 SNS하고 이런 스스로와의 약속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그때 한창 세미나를 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세미나가 이제 김혜경 사장님 그리고 구현진 사장님 어, 이렇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열심히도 하시는데 부부가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꿈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뭔가 한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승희 사장님이 저번 주부터 전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뉴스킨을 시작하는데 벌써 그래도 꿈이 하나 이루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림보드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100% 완성은 못했지만 하나하나 이제 완성해 가면서 꼭 드림보드에 있는 거를 승희 사장님과 같이 이루고 싶고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되어 성공을 보여주기,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좋은 영향력 주기. 이거는 나중에 꼭 지금의 멋진 리더 사장님처럼 성장을 해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을 했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성향을 가진 어, 사람은 꼭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어, 지금의 온유에도 뭐 희목 사장님, 이제 뭐 영호 사장님, 지영 사장님 이렇게 많은 리더, 승현 사장님, 많은 리더 사장님 있는데 성공을 해서 내 스스로가 비전이 돼서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살아서 더 잘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내 자체가 비전이 돼서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온유와 같은 크고 단단한 나의 팀 만들기가 꿈이고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겠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대박. 저는 민재 사장님이 처음 올 때부터, 그러니까 왔다가 군대 갔다가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근데 오늘 민재 사장님은 이제까지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멋있었어요. 사람이 외모가 뭐 50% 이상이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사장님의 그 내적 성장이라고 하죠. 그게 확 와닿아서 제가 막 이빨에 미소가 지는데 우리 하며 사장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여수에 사시는 그 김 여사님 얼마나 좋으실까. 내가 이렇게 좋은데 정말 오늘 마음 근육이 엄청 단단해졌던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로 이제 승희 사장님과 이제 이끌어갈 매트를 짤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면서 드림보드 완성하시면 꼭 한번 또 공유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찐 마이스터를 해주신 우리 김민재 사장님께 다시 한번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사업자의 자세,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인데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별명을 지었죠. 백만승만이라고. 백만승만, 강승만 사장님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전 리더였어요. 왜? 처음에 좀 별났거든요. 리더들은 처음에 다 별나요. 별날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세상이 커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남의 세상도 크게 봐준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나는 참 좋아요. 좋아서 매일 밖에서 만나면 이제 장난도 막 치는데 좀 뭐 남자라서 좋아하지만 잘생기지 않았어요. 키도 작고. 왜 안 웃어? 잘생기지 않고 키도 작지만은 저한테는 엄청 큰 사람이더라고요. 한번 또 양산에서 어떤 기회가 돼서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했는데 정말 이경희 사장님을 사랑하고 유스킨을 바라보는 자세죠.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조금 이렇게 봤다면 후반에는 전혀 다른 게 본다는 거. 어떤 리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유스킨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유스킨도 그렇게 바라봐 준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바뀌어서 180도로 바뀌어서 어떻게 유스킨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사업자의 자세를 한번 진짜 귀 활짝 열고 정말 유쾌한 시간일 겁니다. 우리 강승만 사장님을 큰 랜선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저는 강승만이고 제 스폰서는 월천사수 만호상호사이십니다. 답답해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예. 티업을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엄청 부끄러운데 일단 부족하지만 제가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만장자 사장님들 앞에 계시니까 이거 방 선택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여기는 안 오는 걸로. 근데 미팅한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사업자의 자세를 사장님들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기보다 제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유하면서 사장님도 같이 동감하면서 그렇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좀 풀어볼까 해서 제가 요 최근에 조금 걷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좀 걸으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왔을 때부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우고 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것들을 사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업자의 자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하게 온유에서 마스를 먼저 못 풀고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를 뭐 얼굴도 알고 아시고 계신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잠깐 마스를 조금 풀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외롭지만 씩씩한 아이라는 이거는 저는 좀 재혼 가정에서 좀 자랐어요. 7살 때부터.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3명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릴 때부터 눈치 아닌 조금 눈치를 스스로 보고 살아서 형제들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재혼하신 아버님하고 엄마도 나이 차이가 좀 10살 넘게 차이 나면서 조금 그 형제들도 사춘기였고 근데 나는 어릴 때 못 모르고 7살 때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데 있어서 좀 스스로 조금 겉으로 좀 밝게 조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이상하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좀 밖에서 조금 그렇게 좀 신문을 돌리고 그냥 그때는 우리 물통 끄는 구루마라 그러죠. 그런 거에 신문을 담아 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25년 중에 1년은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1년 놀아봤거든요. 한 직장 생활 13년 하면서 거기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그냥 1년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지고 조금 1년을 조금 놀아봤고 왜냐면 저는 직업군이 엄청 뭐가 많았었어요. 뭘 많이 했었어요.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판촉도 하고 정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억수로 경험을 조금 많이 해본 그런 케이스라서 근데 그 속에서 좀 배운 것도 있고 내가 또 '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진 것도 있었고 근데 이 위에 보이시면 이 욜로라는 샌드위치 가게도 제가 같이 동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조 샌드위치라는 체인점이었어요. 체인점이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이게 인제 여기서는 제가 사업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시작했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인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 이사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다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와서 많이 깨달았어요. 사학과하고 그냥 장사치는 확실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하면서 저는 좀 성공과 실패를 좀 같이 맛본 케이스라서 분명히 이게 지금 제가 25년 중 1년을 놀았으면 지금 무언가가 돼가 있거나 못해도 지금 누군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에 비해서 지금 직장 생활이라든지 제가 경제 생활을 했을 때. 근데 제가 거진 조금 실패를 맛보고 나서 더 직업군을 더 많이 가졌던 이유는 저는 노동 수입을 조금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일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 변태처럼 조금 일을 해요. 일을 시작하면. 왜냐면 좀 잠자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라도 왜냐면 제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급 말고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잔업이라든지 일요일 나가서도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직장 생활 13년을 댕길 때 거의 5년, 6년 동안 365일 중에 365일을 출근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새벽 3시에 마치고 그러면 새벽 3시에 마치면 딱 3시간 자고 회사에서 3시간 자고 다시 8시 반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때 당시에 48kg의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몸무게를. 몸무게 48kg니까 써주려고도 하지 않았었어요. 3D 업종에도 불구하고. 왜? 겉모습만 봤을 때는 내기를 걸 정도로 일주일하고 그만둔다. 근데 그게 또 내한테는 좀 깡다구 있게 다가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결국은 경쟁사이다 보니까 제 위에 직장이라든지 그걸 제 스스로 목을 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 됐는데 이제 연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내 목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에는 제가 배달업체 관리자 생활을 했었어요. 이 보면 픽업 이게 돼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기사들한테는 3개밖에 안 돼요, 배달이. 근데 저는 관리자다 보니까 100개가 연료가 있어요. 그러면 바쁜 피크 시간대는 기사들이 시간이 5분, 10분 넘어가면 콜을 안 잡아요. 왜? 고객들한테 욕 들어먹고 상점 가면 욕 들어먹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피크 6시가 딱 시작되면 저는 7개, 8개를 음식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음식은 실질적으로 2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에서. 그러면 그분하고 나는 어떻게 하냐. 이불로 거짓말을 해야 돼. 전화를 하면서. 고객님, 저희가 기사가 사고가 나가지고 음식을 다시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오토바이도 빠른 속도로 타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고객한테 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가는 시간 있고 고객은 또 픽업해가 기다리는 시간인데, 근데 대부분 또 사장님들은 이 또 머리 좋아야 돼요. 또 한 번 시켰던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따로 저장해 놓고 늘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래 참 이게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관리자 생활하면서 이때도 제가 10시에 출근하면 새벽 3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저는 조금 노동 수입에 엄청 익숙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 8월입니다. 18년 만에 이게 왜냐면 제가 이런 거 나 뜨거워서 안 넣었는데 제가 뉴스킨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서 제가 나 뜨겁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예. 18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인데 경희사장님하고 저는 원래 제 20살 경희사장님 19살 때 만났었어요. 제가 한 3개월을 기다리는데 사귀는 거는 당일날 꼬셔서 사귀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연찮게 헤어지고 작년 8월인가 경희사장님한테 우연찮게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만나서 7시간 통화를 하고 또 통화한 끝에 그냥 제가 다시 사귀자 그랬어요. 너무 조금 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냥 한 번은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딱 한 번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났던 게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갱 사장님이 이때 이제 유스킨이라는 거를 뭐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깊게 알아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자가 조금 더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고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몸을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그 경제권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경희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만나는 게 스폰서님 알고 나서부터 미팅만 하고 오면 저한테 오토바이 타다 대진다. 니 죽으면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전화가 갖고 이제 막 언제 그만둘 거냐 막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또 다른 일을 구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돈을 못 벌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 타는 일이 위험해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한 만큼의 노동 수입이 들어오고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게 빚으로 나간다면 300만 원은 또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렇게 괴롭힌 스폰서님들이 누구냐고 봤더만 우리 지영영호 사장님한테 솔직히 제가 그냥 보좌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거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좀 허락받고 싶은 생각도 왠지 그냥 경희사님 부모님을 뒤에 만나고 허락받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 가지고 그냥 제가 만났는데 그냥 제 얘기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경희 사장님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아 그러면 랠리도 그냥 가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그런 말들을 그냥 내 스스로 막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레 이제 막 겁먹고 그래서 이게 첫 미팅을 이렇게 끝나고 났는데 이제 당연히 안 지켜지죠. 왜냐하면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을 뺄 수가 없는 게 기사들 보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하려는데 제 관리자인 제가 빠져버리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말만 앞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 사장님하고 조금 부딪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랠리 이런 것들을 빠져야 그때는 우리가 강의를 10층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냥 경희사님이 이제 "어떡할 거냐. 왜 온다 해 놓고 안 오냐." 이제 이래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사정을 다 설명해도 이제는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중에 되면 오빠하고 내하고 생각의 틀 자체가 틀려지고 어차피 이래 있어도 못 만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장난치나 먼저 연락해 놓고 또 그런 말 어째 그래 쉽게 하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한다고 이제 왜냐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도 여기서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빠지고 이렇게 랠리를 가고 이렇게 투잡을 들으려니까 도저히 이 일을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앞전에 그 관리자 그 콜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관리자가 그렇게 두 달을 여유를 두면 다른 기사들이 동료를 한다고 그날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날이 우리 화요일 온유 그룹 미팅이었어요. 온유 그룹 미팅 했는데 오고 나니까 그냥 이때 그냥 잠깐 알아보러 왔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아 오늘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라는 제가 말을 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랠리 잠깐 한번 그 경희사님 EVP 축하해 준다고 가고 그게 끝이었는데 갑자기 저는 뭐 알아보는 것도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해 틀 자체도 없이 그냥 전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 사장님은 이미 EVP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EVP의 마음가짐을 또 영호 사장님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진짜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폰서 미팅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 수입에 익숙한 사람이 스폰서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 오면 사업을 알아보고 그다음 순서가 스폰서 미팅을 하고 이게 정해져가 있는데 저는 너무 직장인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스폰서 사장님은 그냥 그건 거예요. 그냥 직장 상사 느낌.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 미팅은 더 안 되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 원 마케팅을 해야 되고 콜드를 해야 되고 SNS도 하고 블로그도 해야 되는데 저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하는 일에서 끝나면 그 사람들을 안 봐요. 왜? 내하고 관련된 일 외에는 내가 나누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전화번호 20개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세탁소 아줌마도 적으라는데 이런 걸 안 해보니까. 그래서 원 마케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인도 없고 지인한테 또 이런 게 내가 확신 스스로가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마케팅도 안 되는 거예요. 지인들한테 내 유스킨 한다라는 말도 못 하고. 그러면 콜드는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된대. 근데 왜? 전 또 영업을 해봤잖아요. 정수기도 팔아보고.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 말은 내 잘할 수 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콜드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SNS 블로그는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노출도 제가 경희 사장님이 혹시나 연락이 닿을까 봐 사진 하나도 없이 이름도 강성만이라고 써놓고 그냥 SNS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희 사장님을 한 번씩 제가 밤에 찾아봤기 때문에 이경희라는 이름을 치봤는데 예전에 한번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SNS를 했던 게 그 이후에 사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초콜드로 시작을 했는데 3일 만에 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막 TR 들어가고 지역용어 사장님 지원 오시고. 근데 이 시작이 어떠냐면 저번에 우리가 그 제가 스타 마케팅에서 소개 드렸는데 하단에 라면집 가게 사장님들인데 이분들한테 그때 우리 마스크 한번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필요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이제 경희 사장님을 이제 티업을 하라 모르니까 머리 꺼지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와이프가 같이 유스킨 하고 있는데 저는 인자 온 지 3일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 경희 사장님이 오면은 다 할 거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래서 바디바를 주문해서 바디바를 들고 갔는데 그때 이불로 안 데리고 갔어요. 또 허풍 치는가 싶어서. 근데 왜 안 데려왔냐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바로 그 다음날 경희 사장님 데려가고 이때 카드를 주면서 당장 제품을 구입해 오라더라고. 그래서 센터 다시 와가지고 제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서 지영 영어 사장님을 같이 모시고 가고 이때 지영 사장님 막 그날 TR 바로였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 또 영업하니까 또 옆에서 물 떠다 주고 막 목 아프시잖아요. 그 몇 시간을 또 치르시고. 그래갖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팔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냥 저한테 행운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드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이. 근데 이제 경희 사장님을 티업하고 경희 사장님 데리고 갔는데 받는 양자기를 받고 대문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또 안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돌아오는 경희 사장님 뒷모습하고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게 내 혼자 튕겨 나오면 괜찮은데 티업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거를 다시 발길을 돌린다라는 거는 진짜 이게 그 뒤로 바라보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죠. 현타가 옵니다. 콜드로 인한 멘붕이 오고 성과가 없는 콜드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이거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콜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니까 쓸데없이 이제 경희 사장님 데리고 가고 민망하니까 제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오히려 미안하고 뭔가를 했으면 좀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괜히 내 혼자 막 옆에 투덜대고 부정을 넣는 거죠. 그런 거를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희 사장님은 경희 사장님대로 이제 부정이 저한테 깃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대로 안 되고 다툼의 연속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영업 vs 사업. 이제는 계속 배우다 보니까 시스템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고 자 영업하고 사업이 도대체 뭘까? 이거 팔아야 뭐 집이가 오르고 하는데 이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영업은 이미 알다시피 사장님들 코웨에 이러면 코웨도 실질적으로 불법 다단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판매 경로를 다 풀어줬어요. 판매 뭐 영업사업만 파는 게 아니고 필터 가는 사람도 이제 정상적으로 코드 넣어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코디하고 친하지 처음 본 내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정수기 사업을. 근데 영업은 우리 현대자동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영업사원. 현대자동차 그냥 영업사원을 제가 골라서 가면 되잖아요. 스스로. 근데 유스킨 사업, 네트워크 사업은 편견을 깨야 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업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을 그냥 내가 생각을 전달하고 그냥 배운 멘트들을 전달하고 그냥 이모 정수기 하려면 내한테 해 하면서 약간의 조금 사기성도 보이고 조금 멘트를 조금 그렇게 던지고 좀 팔짱도 끼주고 그냥 어깨동무도 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바꿀 때 내한테 되는데 유스킨 사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진지한 면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따뜻한 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살아왔던 게 진심 전달
안 됐던 게 뭐냐, 경희사장님이 제가 떠나면서 솔직히 말하면 아예 마음을 문을 다 닫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었던 마음을 다시 연다는 거는, 닫힌 마음이 다시 연다는 거는 진짜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계만 그냥 겉으로 웃고 떠들면, 근데 진심 전달을 해야 되고 제품력도 보여줘야 되고 리크루팅도 해야 되고 이래야 성과가 일어나는데, 와 그럼 차라리 영업하러 가지 내가 유스킨 사업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편견을 깨는 일은 뭐냐면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를, 내 마음을 열어야 편견이 깨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에 엄청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는 게 물론 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스폰서 미팅을 하라고. 그래서 형식적인 스폰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왜 그냥 가고 미팅을 하고 그냥,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얘기하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제가 내 거를 다 못 꺼내겠는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저는 저를 보여준다는 게 낯뜨겁기도 하고 괜히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 더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깥 생활할 때는 그냥 그것들을 딛고 그냥 때로는 내가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여기는 좀 문화 자체가 또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따뜻한 문화고 이러다 보니까 제 얘기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쉽게 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MSG도 치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던 스폰서 미팅은. 이게 형식적이나마 그냥 와 가지고 하나를 꺼냈으면 그다음 하게 되면 두 개를 꺼내게 되고 그다음 하게 되면 세 개를 꺼내게 되고 그다음에 네 개를 꺼내게 되고 그다음에 다 꺼내지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요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걸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미팅은 사장님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해 보세요. 가리지 말고. 내가 사장님들한테 어느 스폰서님한테 가서든 하나를 꺼냈으면 그다음에는 또 오면 또 두 개를 꺼내면 나중에는 모든 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스폰서 미팅하면 기억은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폰서님 미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충고해 주고 이렇게 이끌어 주려는 거, 그 공통점을 하나만 찾으면 돼요. 저는 찾았거든요. 승만 사장이 경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못하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잘하는 거에 집중해 보세요. 진심을 다해 신뢰부터 쌓으세요. 그만 미움을 털어버리세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모든 문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희 사장님을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항상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깨어지면서 엄청나게 조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조금, 아,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라는 거를. 그럼 이제 스폰서 미팅도 이제는 이런 것들에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는, 어떤 사업적인 미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미팅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딱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유스킨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 가슴이 뛰나요? 얼마 전에 미팅에서 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가슴 띵이 없으면 뉴스킨 사업, 네트워크 사업 아무리 해봐야 성장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그래도 또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벨로시티 보상, 레버리지. 근데 저는 이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봤잖아요. 왜? 그래도 시스템에는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미연용 회사님이 레버리지 일어나는 거 보고 있고, 정용 회사님 레버리지 일어나는 거 보고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희목승현 사장님이 레버리지 또 일어나는 거 보고 있고, 레그 일어나는 거. 그럼 이게 대사업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슴이 뛰더라고요. 사장님들도 유스킨이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 가슴이 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가슴 뛰는 거를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가슴에 조금 새기면서 좀 변화를 이제는 좀 꿈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리어카를 왜 넣냐면 사장님들, 우리 원래 빈수레예요. 여기 오기 전에는. 근데 뭘 갖고 오죠? 꿈을 갖고 오고 성공과 확신을 일단 실어요. 자, 싫다 보면 우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서 Y, 리크루팅, 안정지비, 사업성장,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배워요. 자, 근데 이 앞에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스폰서가 같죠. 스폰서가 앞에서 끌어준다고 생각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는 내 자신이 돼야 되고 뒤에서 밀어주는 게 스폰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과 성공 확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확신을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스폰서님은 뒤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내 Y가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내한테 채워줄 수 있게끔 뒤에서 받쳐주는 게 스폰서의 값이에요. 우리는 LY 넣고 다 성인이잖아요. BR이 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시작을 한다면 앞에서 나는 끌고 무조건 가야 돼요. 끌고 가고 또 다른 누군가 파트너가 생기면 그 파트너를 앞에 세워주고 나는 또 뒤에서 밀어주는 스폰서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파트너 스폰서를 같이 가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계속 저는 도돌이처럼 채워나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파트너는 정상에 다가가는 파트너 있을 거고 또 이제 시작해서 내가 또 밀어줘야 되는 파트너가 있을 거고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가 앞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제가 조금 많이 와닿아서 사람들한테 비유를 좀 했는데 그 대신에 이 꿈 성공 확신 다 떨어져 가지고 스폰서 미팅 가지 마세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다 떨어져 갖고 빈수레 들고 스폰서님한테 가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업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가 떨어지면 무조건 스폰서 미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사장님들도 이거를 보면서 내가 무조건 끌고 스폰서는 내 뒤에서 든든하게 내가 떨어진 거를 미리 알아챕니다. 스폰서님들은. 내가 뭐를 떨어졌는지 미팅을 해보면. 근데 스폰서님은 안 해요. 왜? 제가 그 처음에 이해를 못 했거든요. 다들 사업하고 사업자로 성장하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미팅을 안 해준다 그래요. 왜? 먼저 가서 하면 잔소리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도 꼭 끌고 내 뒤에 항상 스폰서가 있다라고 의심하고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끌고 가면 스폰서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걸 채워 넣어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사회 경험이 많다 치고 이미 그릇을 채워가 왔어요, 저는. 근데 이 그릇에 밖에 생활에 그거를 채우고 있는데 이거를 또 그냥 계속 주워 담았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밥공기만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제가 못했거든요. 뭐 비우고 채우고 해라는데 안 되고 그냥 계속 내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그 속에서 다시 스폰서님을 주입을 시키니까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느꼈어요. 이거를 깨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버리고 다시 큰 그릇을 제가 빚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밖에서 생활을 항상 저희가 와가지고 여기서 접목을 좀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성인이고 나이대가 비슷하면 스폰서님이라도 그게 좀 꼴깝게 들리고 조금 막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릇을 깨고 새로 빚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서는 과거는 완전히 부숴야 된다는 걸 제가 느껴서 사람들이랑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똑같아요. 그냥 사람들 미팅과 피드백, 리더 마인드, 생각 복제, 시스템 안에서의 성장 이거는 그리고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에 주입을 이미 해버리면 사업의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사장님 진짜. 시키는 대로만 하자 생각하고 처음에는 직장인 마인드 우리 직장인 못 모를 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걸 약간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성공자들이 경험한 걸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시키는 대로만 해도 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환경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일 못했던 게 이미 할 때 첫 미팅 때 내가 처한 상황을 지역용사님한테 미팅을 했다라면 저 이렇게 힘들게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투자사님들도 항상 로드맵 미팅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전업을 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을 다 털어놓고 그 안에서 로드맵 미팅을 꼭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진짜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그런 실수를 범했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로드맵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을 지속 습관 만들고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다 실패 사장님. 우리고 윈윈이고 전부 우리 다원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왜 사장님들 하는지 그렇게 막 헷갈리고 막 그래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갔는데 똑같은 강의에 마인드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 걸 배웠는데 결국 아까 내가 파트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후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안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사장님들. 어디에 초대만 제가 봤어요. 여기 어느 시스템이든 그 하는데 어느 한 군데만 데리고 오고 또 초대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게 다 열려가 있는데 그걸 진짜 몰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시스템 이런 걸 넣어봤습니다. 넣어봤고 심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배운 걸 활용하고 이건 모방 사업이거든요. 저는 형제간의 사장님들 좋은 강의 있으면 항상 자료를 달라 그래요. 제 짜집기 신이거든요. 예, 그 자료를 짜집기 해가지고 사장님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거는 똑같은 거를 복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모방을 해서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해도 돼요. 왜?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낼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보스로 만든다는 거는 지속 방법. 이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늘 스폰서님들이 얘기하는 행동량. 내가 배운 거를 밖에 나가서 써먹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 현혜 사장님이 막 자료 받은 거하고 그 사업 설명하고 댕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백만장자 희목석 연사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더 큰 그릇에 그것을 빚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과 자유로 가는 길.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행동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글귀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이 제일 처음에 이 보면 이분이 SNS에서 만난 사장님이거든요, 대구에. 12월 달에도 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는 또 SNS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인연도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 직장에 또 가가지고 또 친구들 다시 연락해서 원 마케팅을 시작했고, 이 사진이 많은데 이제 자리가 없는 관계로. 그리고 또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방송반을 또 제가 시스템 안에서 같이 사장님들과 스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하기 성장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책도 읽고 안 읽던 이 책을 평생 안 읽던 책을 이것보다 더 읽는데 사진 찾다 보니까 이만큼만 있어서 했는데 참 저도 책을 그냥 읽었는데 이게 이럴 때 또 도움이 되네요. 제가 떨려갖고 말을 못 할 줄 알았는데 또 나름의 막 말을 하고 있네요. 또 사장님들 앞에서. 백만자 사장님이랑 또 눈도 마주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래는 얼마 전부터 그냥 제가 믹스해서 그냥 듣고 다니는 건데 사장님들이랑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리 다 들리시죠?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에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너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